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간병 일로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럼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 매달 100만 원 정도 보태주고 있어요. 얼마를 빌려줬는데? 1억 2천만 원이요. 뭐라고? 너 미쳤니? 2024년 7월 찜통더위가 서울을 휩쓸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1세 박진희 씨와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엄마, 저 은영이랑 결혼하려고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의 결혼 선언 앞에서 진희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박준혁의 전화를 받은 박진희는 의원 진료실에서 잠시 손을 멈췄어요. 평소와 다른 아들의 신중한 목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강남구에 위치한 박상훈내과 의원은 오늘도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박진희 부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터였죠. 특히 서울대 의대를 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된 아들 준혁이 있어 더욱 뿌듯했어요. 남편 상훈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친구 소개한다고? 35살이면 결혼할 나이지. 어떤 분인가 궁금하네. 나도 그래. 그런데 왜인지 불안한 기분이 드네. 진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준혁이 그동안 몇 번 연애를 했지만 정식으로 부모에게 소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녁 시간 강남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난 이은영은 생각보다 소박한 인상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준혁이가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찬이세요. 대화를 나누며 진희는 은영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지방 출신으로 부모님을 지극히 모시는 효녀라고 했죠. 대학병원에서 간병 일을 한다는 말에 조금 의외였지만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 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죄송해요.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괜찮아요. 받으세요. 은영이 자리를 뜬 사이 진희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였어요. 은영 씨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세요. 할머니가 좀 편찮으시고요. 아, 그렇군요. 많이 심하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진희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말이죠. 은영이 또다시 자리를 비우러 나가자 그녀의 표정은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아요. 병원에서 잘 돌봐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요즘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순간 은영과 준혁이 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진희는 그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말없이 운전했어요. 진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영 씨, 참 착해 보이더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 이야기할 때 표정이 좀 어둡던데? 사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엄마. 그 말 한마디로 진희의 마음속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준혁은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려 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아들이 복잡한 사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다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날 밤 진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잡한 사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주 토요일 준혁이 다시 은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은영 씨. 오히려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준혁 오빠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거든요. 은영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진희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대전이에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요. 자주 내려가세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가려고 해요. 할머니 병원 일도 있고. 그때 또다시 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은영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받을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은영이 카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는 동안 진희는 준혁에게 물어봤습니다. 은영 씨가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받는 거야? 가족 일이 좀 많아서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자주? 엄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준혁의 회피하는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진희는 창문 너머로 전화 받는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10분쯤 후 은영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상기된 상태였어요. 죄송해요. 너무 오래 걸렸나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네, 괜찮아요. 할머니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은영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진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서 그럼 치료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순간 진희의 마음에 작은 경보가 울렸습니다. 29살 딸이 할머니 치료비를 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혼자서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데? 아버지가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셔서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계셔서 일을 못하세요. 은영과 준혁이 또다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럼 은영 씨는 돈을 모을 겨를이 없겠네요. 그게, 네, 좀 그렇죠. 준혁아, 너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었어요. 은영이가 정말 효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준혁의 대답에서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진희는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진희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아. 어떻게? 할머니 치매 치료비에 부모 생활비까지 다 그 아이가 대고 있대. 그럼 저축은 어떻게 하고? 결혼 준비는? 진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효녀라지만 29살에 그 정도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준혁이 그 상황을 알면서도 연애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혹시 우리 아들도 거기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을 병원으로 불러내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물어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답해줘.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 씨 집안 일 말이야.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니?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사실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데? 은영이 부모님이 둘 다 일을 안 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회사가 부도나서 실직하셨고 어머니는 원래 전업주부셨거든요. 진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수입이 전혀 없다는 소리네? 네. 그래서 은영이가 간병 일하면서 번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랑 부모님 생활비를 다 대고 있어요. 얼마나 드는데? 할머니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부모님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요. 진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럼 은영 씨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가능해? 간병 일로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럼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해? 그게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순간 진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가 도와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매달 100만 원 정도 보태주고 있어요. 그리고 급한 일 있을 때는 더 도와주고요. 준혁아, 너 정신이 있니?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진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혹시 큰돈도 빌려준 적 있니? 그게 정직하게 말해. 할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수술비랑 중환자실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진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를 빌려줬는데? 1억 2천만 원이요. 뭐라고? 진희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니 그건 준혁이 몇 년간 모아온 전 재산이었거든요. 너 미쳤니?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그런 큰 돈을. 엄마, 언젠가는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은영이가 꼭 갚겠다고 했어요. 언제 갚는다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그걸로 갚겠다고 했어요. 진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준혁아, 너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 씨랑 결혼하면 너는 평생 처가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해.
부모님이 일할 생각도 없고 할머니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감수할 수 있다고? 너 혼자 벌어서 5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5명이요? 은영 씨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너희가 낳을 아이까지. 그게 5명 아니야? 그제서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엄마, 그래도 그래도가 어디 있어? 너 지금 당장이라도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어?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늪에 빠진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고. 진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은영이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준혁아,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지 않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 씨도 마음이 편하겠니? 자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말이야. 준혁은 처음으로 은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그녀도 이 상황을 편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된 진이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세요. 아, 그래요? 할머니 병원 일도 있고 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준혁이 제안했을 때 진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부모를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난 은영의 부모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은영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예요? 반갑습니다. 은영 씨 부모님이시군요.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는데 은영 어머니의 첫마디가 진이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우리 은영이가 복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을 사위로 둔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진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제적 기대감을 드러내다니요. 은영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렇게 되셨군요. 진이는 동정심이 일었지만 은영 어머니의 다음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은영이가 효녀여서요. 지금까지 우리 생활비며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대주고 있어요. 아, 네. 그래도 이제 좋은 사위 생겼으니 든든하죠. 준혁 씨가 워낙 착하셔서 우리 형편 다 이해해 주시고. 은영이 부모님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진이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다시 일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몇 살이세요? 56이요. 56살이면 아직 일할 나이인데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은영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서울로 이사 올 생각이에요. 서울로요? 네, 시골에 있으면 병원 가기도 불편하고. 나이 들수록 도시가 좋잖아요. 진이는 상훈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죠? 은영이랑 준혁 씨가 결혼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이요? 전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진이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식사 도중 은영 아버지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준혁 씨가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수술비까지 빌려주시고. 아, 네. 1억 2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가족도 아닌 저희를 위해서. 그 순간 진이의 마음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언제쯤 갚으실 계획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와요. 그때 갚을 생각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시겠죠? 뭐 몇 년 안에는. 진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준혁을 가족이 아닌 경제적 후원자로 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진이는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 결혼 절대 안 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저 사람들이 우리 준혁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냥 지갑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아니야, 정말로 그래. 당신이 자리 비웠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결혼하면 평생 저 사람들 뒷바라지 해야 한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은영이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준혁 씨 덕분에 이제 우리도 강남에서 살 수 있겠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응. 그리고 의사 사위가 있으면 든든하다면서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더라고. 참, 염치가 없네. 진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요. 상훈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처가와의 만남 이후 진이는 며칠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준혁을 집으로 불렀어요. 준혁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 씨와의 결혼 말이야.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이의 진지한 톤에서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을 거예요. 엄마는 이 결혼을 반대해. 왜요? 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은영 씨가 잘못한 게 아니야. 상황이 잘못됐어. 상황이요? 진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야? 1억 2천만 원 빚진 상태로? 그건 빚이 아니라 도움을 준 거예요. 도움?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빌려주고 도움이라고 해? 엄마는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때 상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미리 상의한 대로 함께 아들을 설득하기로 한 거였어요. 준혁아, 아빠 말도 들어봐. 아빠도 엄마 편이세요? 편이 아니라 현실을 보자는 거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상훈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월 200만 원, 부모님 생활비 월 150만 원.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태주고 있고 거기다 1억 2천만 원까지 빌려줬어. 아빠, 결혼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니? 오히려 더 늘어날 거야. 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영 씨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 오겠다고 하던데 그럼 전세금은 누가 대? 생활비는 또 누가 대? 그건 너 혼자서 5식구를 책임질 수 있어? 솔직히 말해봐.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현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만으로 살 수 있어?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이는 준혁의 마음을 알기에 차마 헤어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어요. 3년만 기다려. 3년이요? 3년 후에 결혼하면 엄마가 강남에 신축 아파트 한 채 사줄게. 그리고 병원 승계도 확실히 해주고.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축 아파트면 최소 10억 원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정말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상훈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결혼 얘기는 꺼내지 마. 그리고 임신도 절대 안 돼. 아빠! 이건 협상이 아니야.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병원 승계도 없고 아파트도 없어. 진이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은영 씨 가족에게 더 이상 돈을 주면 안 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지금까지 네가 준 게 얼마인데? 1억 3천만 원이 넘어. 이제 그만해야지.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은영이가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솔직히 회의적이야. 진이의 마음은 아팠지만 현실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지금 당장 결혼해서 평생 빚더미에 앉아 살 거야? 아니면 3년 기다려서 안정적으로 결혼할 거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하지만 조건을 어기면 그때는 정말 지원 안 해. 상훈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부모 마음을 이해해라.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은영이랑 상의해 볼게요. 준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선 후 진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다른 방법이 있겠어? 이렇게라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진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혁이 부모와의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진이는 불안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영이랑 이야기해 봤어요. 어떻게 됐니? 3년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둘 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은영 씨도 동의했어? 처음엔 많이 실망했죠. 그런데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럼 조건들도 다 지키기로 한 거고? 네. 앞으로 은영이 가족에게는 돈을 안 주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준혁과 은영은 주말마다 만나며 평범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은영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만날 때마다 돈 걱정을 해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가 더 나간다고. 진이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어. 알아요. 그런데 은영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서. 견디기 힘들면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야. 엄마,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영의 부모가 서울로 올라와 임시로 월세방에 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신 거야? 할머니 병원이 서울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세는 어떻게 내고? 은영이가 내고 있어요. 진이는 걱정이 됐습니다. 준혁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지만 결국 은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두 번째 해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은영이가 맞선을 본다고 해요. 맞선을? 네, 부모님이 권하신다고. 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래? 대형병원 원장 아들이라고.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떤데? 저는 은영이를 믿어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준혁의 생각과 달리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되자 은영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전화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은영이랑 요즘 자주 다투게 돼요. 무슨 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은영이가 불안해요. 정말 3년 후에 결혼할 수 있을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는지. 진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아, 솔직히 말해줄게. 은영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났는데 굳이 3년을 더 기다릴 이유가 있겠어? 사실 은영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끊임없는 압박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준혁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새로 나타난 상대방은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겨울이 다가오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혁이 만남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은영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대요. 언제? 다음 달에 약혼하고 내년 봄에 결혼한대요. 진이는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너무 현실적이었나? 아니에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은영이 부모님이 계속 압박을 하셨나 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날 밤 준혁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첫사랑의 끝은 언제나 아프지만 이번만큼 현실적인 이유로 끝나는 것도 드문 일이었어요. 진이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영과 헤어진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처음 몇 주 동안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아, 요즘 어때? 많이 괜찮아졌어요, 엄마.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젊으니까 금방 털어내는구나. 진이는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은영이에요. 받지 마. 그래도 받지 말라고.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준혁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준혁 오빠. 저예요, 은영이. 무슨 일이야? 진이는 옆에서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우리 할 얘기 없어. 너 결혼한다며? 그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준혁이 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만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은영아, 미안하지만 만날 수 없어.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전화로 해. 은영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약혼이 파기됐어요. 뭐?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제 집안 사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준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오빠를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수화기를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은영 씨, 저예요.
준혁이 어머니, 어머님, 우리 준혁이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영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때 준혁이 수화기를 다시 받았습니다. 은영아, 엄마 말이 맞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오빠, 정말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미 마음이 떠났어. 은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옳았어요. 제가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정말 후회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럼 정말 끝인가요? 응, 끝이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니? 네, 괜찮아요. 마음 흔들리지 마. 네 결정이 맞아. 그 후로도 은영에게서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한 달 후 준혁이 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은영이가 대전으로 내려갔대요. 누가 그래? 공통 지인이 알려줬어요.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진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쓰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네가 흔들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처음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았어요. 어떤 면에서? 진짜 사랑이었다면 3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은영이에게 저는 임시방편이었던 거죠. 준혁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진 것을 보며 진이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뭘?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걸요. 그래야 오래 가는 거야. 은영이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진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많이 컸네. 그러게. 이번 일이 오히려 약이 됐나 봐. 힘든 경험이었지만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그 후 몇 달간 준혁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병원 일에 더욱 집중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어요. 주말에는 취미 활동도 시작했고 가끔 진이와 상훈과 함께 가족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준혁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러게. 예전처럼 무거운 기색이 없어져서 다행이야. 진이는 아들이 서서히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다시 여름이 찾아왔을 때 준혁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은영과의 일이 완전히 정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을 맞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또? 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소개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엄마. 어떻게 다른데?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수진이가 정말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은영이와는 달리 제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랄까. 준혁의 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강남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난 여성은 첫인상부터 은영과 달랐습니다. 김수진이라는 32살의 소아과 전문의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반가워요. 준혁이 엄마예요. 준혁 선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온 모습에서도 품격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병원에서 협진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소아과 선생님이시면 아이들 좋아하시겠네요. 네,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대화를 나누며 진이는 수진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약사세요. 둘 다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계시죠? 아, 그렇구나. 든든하시겠어요. 진이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주는 집안은 아니라는 거니까요. 준혁 선배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시고 동료들도 다 좋아해요. 과찬이에요. 우리 준혁이가 좀 순진한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매력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수진의 말에 진이는 은영과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았어요.
식사 도중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그녀는 간단히 나중에 걸겠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은영처럼 급하게 나가서 긴 통화를 하지 않았어요. 가족 일이세요? 네, 어머니인데 급한 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진이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자친구는 괜찮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일단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집안도 안정적이야. 무엇보다 준혁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며칠 후 준혁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은 분 같더라. 다행이에요. 사실 처음엔 연애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은영이 일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수진이가 천천히 마음을 열어줬어요. 준혁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른 것 같니? 네, 완전히 달라요. 수진이는 자기 일도 있고 꿈도 있고 저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건강한 거야. 1년 후 준혁과 수진이 정식으로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이도 상훈도 흔쾌히 찬성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수진의 부모를 만났는데 서로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만난 것 같아 보기 좋아요. 결혼식 날 진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엄마, 그때 말려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이었어. 만약 은영이랑 결혼했다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혁의 고백에 진이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때로는 미워할 각오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부모 사랑이고. 이제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회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잘 끝났네.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어. 다행히 준혁이가 현명하게 판단했잖아. 창밖으로 여름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진이는 마음 누구는 깊이 안도하며 속물이라고 미소 하겠지요. 지었습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자식 사랑을 사랑하기 막는다고. 때문에 반대해야 하지만 하고 어느 엄마가 그것이 자기 자식이 진정한 구렁텅이로 부모의 들어가는 걸 사랑이라는 그냥 것을 보고만 다시 있겠어요? 한번 확신했습니다. 준혁이를 유복하게 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의대 다닐 때 새벽까지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시절엔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육아와 병원 일을 병행하느라 친구들이 차 마시러 가자고 해도 못 가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봤어요.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순 없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사랑은 독이에요. 다행히 준혁이는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때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고마워하더라고요. 수진이와 살면서 힘들고 그런 게 있겠지만 잘 둘이서 이제 살아나가겠지요. 저는 이제 지켜보는 입장으로 남편과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30년 넘게 아이 중심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겠죠. 그게 진짜 엄마 사랑이거든요.